옛날 옛적, 번화한 죽산 장터의 북쪽, 좁은 골목길에는 간판조차 없는 누런 천막 하나가 외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허름한 천막 아래 도포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붓을 든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족보를 베꼈으며 살아가는 필사쟁이였지요. 그의 이름은 한철필. 그러나 장터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족보 장수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서 가문이 만들어지고 신분이 바뀌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이, 철필이. 또 양반 하나 만들어내는가? 아이고, 나으리.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이자 역사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한철필은 본래 서울 태생이었으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호적도 없이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재주, 즉 족보를 위조하여 사람들에게 양반 신분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의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면 신출귀몰하게 한림 공판이 이조판서의 증손이니 하는 그럴듯한 가문이 탄생했습니다. 봉황문이 수결까지 찍어주니 양반의 꿈을 꾸는 장돌뱅이들이 그의 천막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저기, 혹시 이 참판 댁의 팔촌이라 하면 나도 양반 대접 좀 받을 수 있겠소? 이 참판 댁이요. 허, 그분이야말로 제 오촌 당숙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여기 팔촌 계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으리는 당당한 이씨 양반이십니다. 다만 이 붓값이 좀 비싼 편이라 이해해 주시지요. 한철필은 돈을 받고 상놈에게 양반 가문의 족보를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평생 일자무식이라 글은 모르지만 겉보기엔 아주 그럴싸하구려. 장사로 돈은 좀 벌었지만 양반들에게 받는 멸시는 지긋지긋했지. 이제 나도 사람 대접 좀 받으며 살 수 있겠구먼. 이렇게 족보를 산 사람들은 먼 마을로 이주하여 양반 행세를 하며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렁에 빠진 인생 하나 건져냈구나. 그는 비록 사기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서민들에게 그는 작은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고운 비단옷에 정갈한 걸음걸이, 허리에는 붉은 놀이개를 차고 있었습니다. 매화 자수가 놓인 치마는 그녀의 기품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라기보다는 몰락한 양반가의 귀수처럼 보였지요. 장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한철필은 넋을 잃고 한참 동안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꽃 같은 여인이 장터에 나타나다니. 이거 무슨 이상한 운수가 오려는 징조인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죽산장터 거리 끝자락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한철필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포졸들이 거적대기로 시신 한 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구경하던 한철필은 문득 땅에 떨어진 문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한철필은 주위를 살피며 문서를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덕사년 부임 예정 현감 한치운, 병중으로 부임 기약 없음. 그리고 그 밑에는 선명한 관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서는 죽은 자의 품에서 떨어진 듯 했습니다. 죽은 자는 이 문서를 전달하려던 관의 심부름꾼이 틀림없었지요. 그 순간 한철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에서 벼슬이 뚝 떨어진 격이로구나. 앞으로 아주 재미있어지겠어. 한철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접어 소매 깊숙이 넣었습니다. 덕산마을에 부임할 예정이었던 한치훈 현감이 병에 걸려 언제 올지 모른다는 소식. 장난기와 대담함이 발동한 한철필은 자신이 직접 현감 행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묵고 있던 주막으로 돌아와 사흘 밤낮에 걸쳐 위조 서찰과 호패,
심지어 옥새 도장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천을 사다가 바느질집에 맡겨 위험 있는 현감의 관복까지 만들었지요. 이렇게 차려입으니 영락없는 현감이 아닌가? 내 팔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한철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완벽한 가짜 현감의 모습에 만족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덕산 마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수문장이 그를 보고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호,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시오. 그렇다. 어서 문을 열지 않고 무얼 하느냐? 아이고, 현감 나으리. 어서 오십시오. 부임을 감축드리옵니다. 수문장과 관졸들은 허리를 기역자로 숙이며 넙죽절을 하였습니다. 수고가 많다. 졸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현감 나으리. 수문장은 가짜 현감이 관아 마당을 지나갈 때까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현감보다 더 위험 있고 무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오신 현감께서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로구나.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겠네. 에휴. 가짜 현감이 마당을 지나 대청으로 들어서자 이방과 형방이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호,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이십니까? 그렇다. 그런데 자네들은 어찌 이리 굼뜬 것인가? 이래서야 이 관아가 어디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내가 왔으면 벼락같이 달려나와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감께서 오늘 오시는 줄은 미처 몰랐사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러시지요. 머나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들은 부랴부랴 가짜 현감을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한철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야 원식은 죽 먹기보다 쉽구나. 옷 하나 받고 입었을 뿐인데 세상의 위아래가 전부 뒤집어지는구나. 가짜 현감은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관리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위풍당당한 말투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쉴 새 없이 호통을 쳤지요. 그 바람에 이방, 형방, 호장을 비롯한 육방 관속들이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웬 놈의 현감이 이리도 무섭단 말인가. 앞으로 지옥문이 열렸어. 하이고야. 눈만 마주쳐도 간이 떨어지겠구먼. 새로 부임한 현감이 이리도 무서울 줄이야. 관리들은 현감이 없는 곳에서 저마다 새로운 현감이 너무 무섭다며 하소연하기 바빴습니다. 그날 오후 덕산 관아의 육방들이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보시게들. 이번에 새로 부임한 현감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 보이네. 어찌하면 좋겠나. 나는 어찌나 무서운지 오금이 다 저리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목이 달아나겠어.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않겠나? 호걸은 호색이라 했소. 새 현감의 기상이 넘치는 것으로 보아 필시 여색을 밝힐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오늘 밤 기방으로 모셔 진탕 놀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야 의뢰 해오던 것이니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네. 현감의 약점이라도 하나 잡고 있어야 저 기세를 누를 수 있을 것이야. 아니, 무슨 수로 새로운 현감의 약점을 잡는단 말인가? 그 약, 차차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일단 기생집으로 모셔가 실컷 놀게 해주자고. 관리들은 논의 끝에 새로운 현감을 기생집으로 모셔가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이방이 현감을 찾아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저희 관아에서는 현감께서 새로 부임하실 때면 기방으로 모시는 오랜 전통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가셔서 오늘 밤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즐겨보시지요.
기방이다. 그곳 물은 좀 어떻더냐? 아, 물이야 최고지요. 한 미모하는 어린 기녀들이 현감 나으리를 즐겁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그 말에 한철필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거참, 내 조용히 지내려 했건만. 부임 첫날 접대하는 것이 전통이라 하니 나 또한 그 전통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날 밤 가짜 현감은 관리들을 따라 장터 한복판에 있는 매월루라는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휘황찬란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수성찬이로구나. 오늘 묵은 때 좀 벗겨보겠어. 돈이 없어 기생집은 꿈도 꿔보지 못했던 가짜 현감은 화려한 기방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새 현감이 상석에 앉고 육방 관속들이 그의 좌우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어머, 저분이 새로 오신 현감님이신가 봐. 오메, 이번 현감님은 어쩜 저리도 젊고 멋지실까? 호호호.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기생 홍매가 사뿐히 들어왔습니다. 비단 치마에 붉은 놀이개. 그녀는 바로 장터에서 보았던 양반집 교수 같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가짜 현감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산장터에서 잠시 보았을 뿐인데도 마음을 온통 빼앗겼던 바로 그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등장으로 방 안의 공기는 더욱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홍매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새 현감의 옆에 단정히 앉아 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짜 현감 한철필의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누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해보거라. 이 덕산에 이리도 향기로운 매화가 있으니 내 이 고장이 마음에 들려 하는구나.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현감 나으리, 오늘 밤은 그 옥체, 제게 한번 맡겨보시지요. 홍매는 새 현감을 보며 보조개를 띄우고 고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짜 현감의 몸에 닿을 듯 말 듯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가짜 현감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홍매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날카로움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가짜 현감 한철필은 사람의 속내를 읽는 데는 도가 텄기에 그녀의 그런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감의 술잔이 빌 때마다 지체 없이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녀가 새 현감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겉은 벼슬아치요, 속은 제주꾼이시니. 그대가 펼칠 세상이 잠옷기대가 되는군요. 그 말에 가짜 현감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홍매의 귀에 똑같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그대 같은 미인이 있어 다행이구려.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아름다운 도적이요. 가짜 현감은 홍매를 보며 눈을 찡긋했고 홍매는 그윽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철필은 홍매를 보면 볼수록 그녀에게서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보았을 때부터 이미 마음을 빼앗겼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자태는 더욱 빛났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녀에게 뭔가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기생들의 춤사위가 펼쳐지고 육방 관속들은 곤드레만들에 취해 술잔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가짜 현감의 모든 관심은 오직 홍매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술에 취해 분위기가 흐트러지자 가짜 현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소. 우리 앞으로 종종 볼 수 있겠지?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을은 텃세가 아주 심한 곳이랍니다. 그렇소. 내 참고하리다. 홍매와 인사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오는 길에 가짜 현감은 깊은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 홍매는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구나. 오히려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것일까? 관사로 돌아온 가짜 현감은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방과 형방, 서리들까지 모두 고개를 조아린 채 현감을 찾아왔습니다. 현감 나으리, 덕산의 관례에 따라 오늘 첫 재판은 삼재송이라 하옵니다. 세 가지 억울한 송사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옵지요. 그래. 당연히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야겠지. 어서 들라 하라. 이방이 손짓하자 첫 번째 원고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백정 하나가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 나으리. 저는 장터에서 돼지를 키우며 사는 백정 윤돌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뒤뜰에 박 진사께서 제사 지내는 제단을 놓고는 저를 송사로 몰아세웁니다. 잠시 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중년의 양반, 박진사가 위세등등하게 등장했습니다. 감히 천한 백정이 양반과 제단 뒤에서 돼지를 키우다니. 그것은 나와 우리 조상님을 능멸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가짜 현감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 당신 조상께서는 돼지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을 만큼 무척이나 좋아하셨나 보구려. 현감의 말에 박진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현감? 어찌 감히 내 조상을 능멸하는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 천안 백정의 돼지울이 바로 앞에다 제단을 차리셨소? 당신 땅이라 우기지만 백정윤돌은 그 땅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다고 하였소. 지금껏 아무 말 없다가 현감이 바뀌니 갑자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오. 아니, 현감. 어찌하여 내게 이런 모욕을 주시는 것이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오. 나는 이 고을의 토박이 양반이오. 내게 밑보여서 좋을 게 없을 것이란 말이오. 좋을 게 없다. 그럼 내가 그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이오. 좋소. 내 부임한 기념으로 그대에게 아주 푸짐한 선물을 하나 안겨드리겠소. 여봐라. 백정윤돌은 듣거라. 박진사의 조상께서 돼지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니 자네 돼지똥을 잔뜩 모아 그 제단에 푸짐하게 올려드리도록 하라. 그 말에 재판을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와하하하는 웃음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얌체 같던 박진사를 미워하던 백성들은 통쾌하다며 손뼉을 쳤습니다. 돼지똥 선물이라니. 이야, 명판결이오. 우리 고을에 진짜 명판관이 오셨네. 속이 다 시원하구먼. 토박이 양반이라고 다들 눈치만 보더니만 아주 통쾌한 판결이야. 가짜 현감이 토박이 양반에게 한 방 먹여주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진사는 얼굴이 숫덩이처럼 검붉어져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현감 나으리. 이제야 제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구먼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송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열겠다. 백성들이 돌아가고 난 뒤 육방 관속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 고을의 실제 권력자인 박진사를 새 현감이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껏 그 어떤 현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먼. 박진사 얼굴을 보았나? 보았지. 아주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었더구먼. 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새로운 현감에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겠어. 그렇게 가짜 현감은 그 다음 날도 송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백성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송사를 마친 현감은 관사 마루에 누워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하시군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람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그 재주는? 깜짝 놀란 현감이 벌떡 일어나 돌아보니
그곳에는 달빛을 등진 홍매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웬 반가운 얼굴이요. 기방의 꽃 홍매가 어찌 이 깊은 밤에 관사까지 찾아온 것이오. 덕산에서 먹고 살려면 새로 부임한 현감과도 가까이 지내야 하지 않겠소? 헌데 그 현감이 썩은 동아줄이어서야 되겠소? 썩은 동아줄이라니. 거 무슨 막말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허참. 지금 날 의심하는 것이오. 의심이라뇨.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지요. 홍매가 무언가 알고 찾아왔음을 직감한 가짜 현감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래.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그제서야 홍매는 마루 기둥에 기대앉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자 하니 요즘 덕산장터며 골목마다 그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더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대 덕에 묵은 억울함을 풀었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더군요. 백성들이 날 그리 칭송한단 말이오. 가짜 현감은 호탕하게 웃다가 이내 조용히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알고 있는 것이오. 그 말에 홍매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산의 족보장수가 어느 날 갑자기 덕산의 현감이 된 것쯤은 알고 있지요. 홍매의 말에 가짜 현감은 흠칫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말해서 못하겠소? 세상은 요지경이라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나을 때도 있는 것을요. 그럼 당신 눈에는 내가 진짜들보다 잘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리 생각할 것이오. 진짜 현감들이 오면 하나같이 토박이 양반들 눈치만 보다가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기 바빴지요. 헌데 토박이 양반들 눈치를 보지 않는 현감은 당신이 처음이오. 홍매의 말에 가짜 현감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가짜 현감 노릇이 제법 재미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문득 그는 홍매의 눈 속에 깊이 숨겨진 슬픔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오? 그 아름다운 웃음 뒤에 가려진 슬픔의 정체는 무엇이오? 그 말에 홍매는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본래 이 고을박 진사의 둘째 며느리였소. 그 말에 가짜 현감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박진사의 며느리라 하였소. 그렇소. 며칠 전 나으리께서 망신을 준 그 박진사의 둘째 아들과 혼례를 올렸었지요. 헌데 혼이 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서방이 오랜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서방 잡아먹은 귀신이라며 온갖 구박을 해댔지요. 심지어 저를 연료로 만들어 가문의 명예를 높이려 했습니다. 사랑해서 한 혼인도 아니었는데 낡은 관습 때문에 억울하게 죽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사 댁보란 듯이 기생집으로 들어가 기생이 되었답니다. 허참. 그런 기구한 사연이 있었구려. 박진사가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누구 하나 막는 이가 없소? 진짜 현감들조차 그들 앞에서는 꼼짝 못했지요. 제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이제 아시겠소? 그럼 당신은 박진사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오. 나는 그 가문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소. 내 팔자의 기생이라니. 지금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고만 싶소. 허나 그 집 가문이 몰락하는 꼴을 보기 전에는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소이다. 홍매의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짜 현감은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홍매가 돌아간 후 가짜 현감은 마루에 누워 밤하늘의 둥근 달을 보았습니다. 저 다른 절이 둥글건만 어찌하여 사람들 속은 이리도 뭐가 나 있단 말인가. 서로 찌르고 상처내며 왜들 그리 날카로운 흉기처럼 살아가는고. 장난처럼 시작한 현감 행세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 버린 여인, 홍매를 위해서라도 그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현감이 되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고을의 또 다른 토박이 양반인 안참봉이 농부들을 끌고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현감, 이자들을 엄히 처벌해 주시오. 저 천한 놈들이 내 논두렁을 허물어 물기를 제멋대로 돌렸소이다. 아니옵니다. 현감 나으리. 그 물길은 본래 마을 공동의 물길이었고 안참봉 어르신이 저희 물길을 막은 것이옵니다. 가짜 현감은 바닥의 물길과 논의 위치를 그려보라 명했고 양측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물길의 모양을 보니 본래 흘러가던 물길을 안참봉, 자네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강제로 막은 것이 확실하구나. 그 때문에 그대 아래쪽에 있는 백성들의 논에는 물 한 방울 댈 수 없었다. 그대는 백성들의 동의 없이 물길을 돌렸으니 이는 명백히 물을 훔친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 말에 안참봉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현감. 나는 이곳의 최고 권세가요. 내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소. 내 이번에 당한 모욕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아이고, 무서워라. 이 고을 토박이 양반들 때문에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도망쳐야겠구나. 여봐라. 저 자가 나를 겁박하여 쫓아내려 하였다. 당장 저 자를 끌어내오게 쳐넣어라. 그 말에 구경하던 육방 관속들과 백성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포졸들조차 깜짝 놀라 현감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았지요. 무엇들 하느냐? 저 자가 나라에서 주는 공짜 밥 구경을 하고 싶다 하지 않느냐? 어서 끌어내오게 쳐넣으라 일렀다. 그제서야 포졸들이 달려들어 안참봉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현감. 내게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뒷일이 무섭지도 않소. 아, 뒷일이라. 뒷일이 무섭긴 하지. 아이고 무서워라. 여봐라. 저 자를 옥에 넣기 전에 곤장 10대부터 쳐라. 또 나를 겁박하였느니라. 그 모습에 백성들의 입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통쾌하다. 통쾌해. 우리 고을 현감님들 중에 단연 최고시구만. 고을 사람들은 가짜 현감의 과감한 결단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송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홍매가 다시 관사를 찾아왔습니다. 고민이 깊어 보이시는군요. 그저 재미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내게 사명처럼 되어버렸소. 이 고을엔 억울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더이다. 박진사, 안참봉, 그리고 서재필. 이 세 가문이 대대로 이 땅을 갈라먹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친인척과 사돈으로 얽혀 있어. 그렇구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약점을 찾아 뿌리부터 뽑아야겠소. 며칠 전 안참봉과 서재필이 저희 매월루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새 현감이 문서 처리를 이상하게 한다며 조만간 관찰사가 손을 봐줄 것이라 하더군요. 관찰사라. 그들이 관찰사까지 구워 삶았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관찰사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매년 가을마다 쌀과 곡식을 실은 수레가 한양으로 올라가지요. 그럼 그 수레는 언제 출발하오? 이번 달 음력 보름날 밤입니다. 성박 서쪽 창고에서 출발한다 하였습니다. 며칠 후 음력 보름날 밤 가짜 현감은 몸을 숨기고 성박 서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창고에서 나온 여러 대의 수레가 어딘가로 향했고 가짜 현감은 조용히 그 뒤를 밟았습니다. 수레는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갔고 현감은 담을 넘어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선 안참봉과 서재필이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관찰사 나으리께 올릴 물목이옵니다. 그래, 알았네. 그런데 이번 현감은 영 탐탁지가 않습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니 죽을 맛이옵니다. 나도 익히 들었네만 관찰사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네. 모든 것을 확인한 가짜 현감은 조용히 담장을 넘어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군. 헌데 내가 손댄 판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크구나. 다음 날 가짜 현감은 홍매를 불러 어젯밤 본 것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자들이 있는 한 백성들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오. 제가 사전에 준비해둔 것이 조금 있습니다. 홍매는 작은 목괴에서 박진사의 비리가 적힌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가 그 집을 나오기 전에 몰래 빼돌린 것이었지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장부는 박진사 저택 안방 약장 맨 아래 서랍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보겠소.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대의 복수도 할 수 없을 것이오. 그 말에 홍매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나으리께서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것은 그대의 복수는 이제 나의 사명이 되었소. 그대는 이미 내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에 홍매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천한 기생인 자신을 이리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깊은 밤, 가짜 현감은 검은 복면을 하고 박진사의 저택 담장을 소리 없이 넘었습니다. 그는 한때 흥나방이라 불리며 권세가의 집만 털었던 전설적인 대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손을 씻었지만 그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지요. 그는 소리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약장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박진사, 안참봉, 서재필의 집을 모두 털어 그들의 모든 비리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나를 치기 전에 내 놈들 걱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날이 밝자마자 가짜 현감은 포졸들을 이끌고 박진사의 집을 덮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현감. 당신들이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하고 관찰사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여봐라, 저 자를 당장 포박하라. 가짜 현감은 관찰사가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는 박진사를 시작으로 서재필과 안참봉까지 모두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문이 관찰사에게 뇌물을 상납한 증거 자료를 모아 사헌부 감찰관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곧 사헌부에서 내려와 관찰사를 잡아갔고 그는 결국 파직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짜 현감은 옥사로 찾아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허허, 도련님들. 나라에서 주는 공짜 밥은 먹을 만하시오. 이보시오, 현감. 우리와 무슨 억하심정이 있기에 이리 하는 것이오. 내 이곳을 나가기만 하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소. 당신들 뒷배를 말하는 것이오. 아쉽게도 그 뒷배는 이미 모가지가 달아나 당신들처럼 공짜 밥을 먹고 있단 말이오. 하여 내일부터는 당신들 엉덩이에 마사지를 좀 해줄까 하니 기대들 하고 있으시오.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교대로 끌려나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마을에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서는구나. 저 양반들이 곤장을 다 맞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여. 백성들은 통쾌하다며 3인방이 곤장을 맞을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짜 현감은 3인방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그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과 곡식을 백성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토박이 3인방은 마을에서 쫓겨나듯 식솔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악한 권세가도 억울한 백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만이 가득했지요. 오늘도 지루하기 짝이 없구나. 송사거리가 하나도 없으니
이제 이곳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서 현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요새 우리 현감 나으리를 본 적이 있는가? 아니, 벌써 몇 달째 보이질 않으시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신령님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갑자기 사라지신단 말이야. 그러게 말일세. 우리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산신령님께서 직접 현감으로 내려와 저 악독한 자들을 싹 정리해 주신 게 틀림없어. 몇 달이 흐른 후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느 조용한 언덕 위에 예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집 주변에는 사시사철 꽃들이 만발했고 마당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 한 쌍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짜 현감 한철필과 기생 홍매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민 것이었지요. 그렇게 가짜가 진짜 세상을 바로잡고 옛날 옛적 번화한 죽산 장터의 북쪽 좁은 골목길에는 간판조차 없는 누런 천막 하나가 외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허름한 천막 아래 도포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붓을 든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족보를 베껴쓰며 살아가는 필사쟁이였지요. 그의 이름은 한철필. 그러나 장터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족보 장수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서 가문이 만들어지고 신분이 바뀌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이, 철필이. 또 양반 하나 만들어내는가? 아이고, 나으리.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이자 역사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한철필은 본래 서울 태생이었으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호적도 없이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재주, 즉 족보를 위조하여 사람들에게 양반 신분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의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면 신출귀몰하게 한림 공판이 이조판서의 증손이니 하는 그럴듯한 가문이 탄생했습니다. 봉황문이 수결까지 찍어주니 양반의 꿈을 꾸는 장돌뱅이들이 그의 천막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저기, 혹시 이 참판 댁의 팔촌이라 하면 나도 양반 대접 좀 받을 수 있겠소? 이 참판 댁이요. 허허, 그분이야말로 제 오촌 당숙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여기 팔촌 계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으리는 당당한 이씨 양반이십니다. 다만 이 붓값이 좀 비싼 편이라 이해해 주시지요. 한철필은 돈을 받고 상놈에게 양반 가문의 족보를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허, 내 평생 일자무식이라 글은 모르지만 겉보기엔 아주 그럴싸하구려. 하! 장사로 돈은 좀 벌었지만 양반들에게 받는 멸시는 지긋지긋했지. 이제 나도 사람 대접 좀 받으며 살 수 있겠구먼. 이렇게 족보를 산 사람들은 먼 마을로 이주하여 양반 행세를 하며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렁에 빠진 인생 하나 건져냈구나. 그는 비록 사기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서민들에게 그는 작은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고운 비단옷에 정갈한 걸음걸이, 허리에는 붉은 놀이개를 차고 있었습니다. 매화 자수가 놓인 치마는 그녀의 기품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라기보다는 몰락한 양반가의 귀수처럼 보였지요. 장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한철필은 넋을 잃고 한참 동안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꽃 같은 여인이 장터에 나타나다니. 이거 무슨 이상한 운수가 오려는 징조인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죽산장터 거리 끝자락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한철필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포졸들이 거적대기로 시신 한 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구경하던 한철필은 문득 땅에 떨어진 문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한철필은 주위를 살피며 문서를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덕사년 부임 예정 현감 한치훈, 병중으로 부임 기약 없음. 그리고 그 밑에는 선명한 관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서는 죽은 자의 품에서 떨어진 듯 했습니다. 죽은 자는 이 문서를 전달하려던 관의 심부름꾼이 틀림없었지요. 그 순간 한철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에서 벼슬이 뚝 떨어진 격이로구나. 앞으로 아주 재미있어지겠어. 한철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접어 소매 깊숙이 넣었습니다. 덕산마을에 부임할 예정이었던 한치훈 현감이 병에 걸려 언제 올지 모른다는 소식. 장난기와 대담함이 발동한 한철필은 자신이 직접 현감 행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묵고 있던 주막으로 돌아와 사흘 밤낮에 걸쳐 위조 서찰과 호패, 심지어 옥새 도장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천을 사다가 바느질 집에 맡겨 위험 있는 현감의 관복까지 만들었지요. 이렇게 차려입으니 영락없는 현감이 아닌가? 내 팔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한철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완벽한 가짜 현감의 모습에 만족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덕산 마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수문장이 그를 보고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시오. 그렇다. 어서 문을 열지 않고 무얼 하느냐? 아이고, 현감 나으리. 어서 오십시오. 부임을 감축드리옵니다. 수문장과 관졸들은 허리를 기역자로 숙이며 넙죽절을 하였습니다. 수고가 많다. 졸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예. 명심하게 싸웁니다. 현감 나으리. 수문장은 가짜 현감이 관아 마당을 지나갈 때까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현감보다 더 위험있고 무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오신 현감께서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로구나.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겠네. 에휴. 가짜 현감이 마당을 지나 대청으로 들어서자 이방과 형방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이십니까? 그렇다. 그런데 자네들은 어찌 이리 굼뜬 것인가? 이래서야 이 관아가 어디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내가 왔으면 벼락같이 달려나와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감께서 오늘 오시는 줄은 미처 몰랐사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러시지요. 머나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들은 부랴부랴 가짜 현감을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한철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야 원식은 죽 먹기보다 쉽구나. 옷 하나 받고 입었을 뿐인데 세상의 위아래가 전부 뒤집어지는구나. 가짜 현감은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관리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위풍당당한 말투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쉴 새 없이 호통을 쳤지요. 그 바람에 이방, 형방, 호장을 비롯한 육방 관속들이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웬 놈의 현감이 이리도 무섭단 말인가. 앞으로 지옥문이 열렸어. 하이고야. 눈만 마주쳐도 간이 떨어지겠구먼. 새로 부임한 현감이 이리도 무서울 줄이야. 관리들은 현감이 없는 곳에서 저마다 새로운 현감이 너무 무섭다며 하소연하기 바빴습니다. 그날 오후 덕산 관아의 육방들이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보시게들. 이번에 새로 부임한 현감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 보이네. 어찌하면 좋겠나.
나는 어찌나 무서운지 오금이 다 저리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목이 달아나겠어.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않겠나? 호걸은 호색이라 했소. 새 현감의 기상이 넘치는 것으로 보아 필시 여색을 밝힐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오늘 밤 기방으로 모셔 진탕 놀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아, 그야 의뢰 해오던 것이니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네. 현감의 약점이라도 하나 잡고 있어야 저 기세를 누를 수 있을 것이야. 아니, 무슨 수로 새로운 현감의 약점을 잡는단 말인가? 그 약, 차차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일단 기생집으로 모셔가 실컷 놀게 해주자고. 관리들은 논의 끝에 새로운 현감을 기생집으로 모셔가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이방이 현감을 찾아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저희 관아에서는 현감께서 새로 부임하실 때면 기방으로 모시는 오랜 전통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가셔서 오늘 밤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즐겨보시지요. 기방이다. 그곳 물은 좀 어떻더냐? 아, 물이야 최고지요. 한 미모하는 어린 기녀들이 현감 나으리를 즐겁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그 말에 한철필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거참, 내 조용히 지내려 했건만. 부임 첫날 접대하는 것이 전통이라 하니 나 또한 그 전통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날 밤 가짜 현감은 관리들을 따라 장터 한복판에 있는 매월루라는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휘황찬란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수성찬이로구나. 오늘 묵은 때 좀 벗겨보겠어. 돈이 없어 기생집은 꿈도 꿔보지 못했던 가짜 현감은 화려한 기방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새 현감이 상석에 앉고 육방 관속들이 그의 좌우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어머, 저분이 새로 오신 현감님이신가 봐. 오메, 이번 현감님은 어쩜 저리도 젊고 멋지실까? 호호호.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기생 홍매가 사뿐히 들어왔습니다. 비단 치마에 붉은 놀이개. 그녀는 바로 장터에서 보았던 양반집 교수 같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가짜 현감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산장터에서 잠시 보았을 뿐인데도 마음을 온통 빼앗겼던 바로 그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등장으로 방 안의 공기는 더욱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홍매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새 현감의 옆에 단정히 앉아 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짜 현감 한철필의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누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해보거라. 이 덕산에 이리도 향기로운 매화가 있으니 내 이 고장이 마음에 들려 하는구나.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현감 나으리, 오늘 밤은 그 옥체, 제게 한번 맡겨보시지요. 홍매는 새 현감을 보며 보조개를 띄우고 고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짜 현감의 몸에 닿을 듯 말 듯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가짜 현감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홍매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날카로움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가짜 현감 한철필은 사람의 속내를 읽는 데는 도가 텄기에 그녀의 그런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감의 술잔이 빌 때마다 지체 없이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녀가 새 현감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겉은 벼슬아치요, 속은 제주꾼이시니 그대가 펼칠 세상이 잠옷기대가 되는군요. 그 말에 가짜 현감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홍매의 귀에 똑같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그대 같은 미인이 있어 다행이구려.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아름다운 도적이요. 가짜 현감은 홍매를 보며 눈을 찡긋했고 홍매는 그윽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철필은 홍매를 보면 볼수록 그녀에게서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보았을 때부터 이미 마음을 빼앗겼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자태는 더욱 빛났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녀에게 뭔가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기생들의 춤사위가 펼쳐지고 육방 관속들은 곤드레만들에 취해 술잔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가짜 현감의 모든 관심은 오직 홍매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술에 취해 분위기가 흐트러지자 가짜 현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어. 우리 앞으로 종종 볼 수 있겠지?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을은 텃세가 아주 심한 곳이랍니다. 그렇소. 내 참고하리다. 홍매와 인사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오는 길에 가짜 현감은 깊은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 홍매는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구나. 오히려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것일까? 관사로 돌아온 가짜 현감은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방과 형방, 서리들까지 모두 고개를 조아린 채 현감을 찾아왔습니다. 현감 나으리, 덕산의 관례에 따라 오늘 첫 재판은 삼재송이라 하옵니다. 세 가지 억울한 송사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옵지요. 그래. 당연히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야겠지. 어서 들라 하라. 이방이 손짓하자 첫 번째 원고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백정 하나가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 나으리. 저는 장터에서 돼지를 키우며 사는 백정 윤돌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뒤뜰에 박 진사께서 제사 지내는 제단을 놓고는 저를 송사로 몰아세웁니다. 잠시 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중년의 양반 박진사가 위세등등하게 등장했습니다. 감히 천한 백정이 양반과 제단 뒤에서 돼지를 키우다니. 그것은 나와 우리 조상님을 능멸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가짜 현감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 당신 조상께서는 돼지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을 만큼 무척이나 좋아하셨나 보구려. 현감의 말에 박진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현감? 어찌 감히 내 조상을 능멸하는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 천한 백정의 돼지우리 바로 앞에다 제단을 차리셨소? 당신 땅이라 우기지만 백정윤돌은 그 땅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다고 하였소. 지금껏 아무 말 없다가 현감이 바뀌니 갑자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오. 아니, 현감. 어찌하여 내게 이런 모욕을 주시는 것이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오. 나는 이 고을의 토박이 양반이오. 내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을 것이란 말이오. 좋을 게 없다. 그럼 내가 그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이오. 좋소. 내 부임한 기념으로 그대에게 아주 푸짐한 선물을 하나 안겨드리겠소. 여봐라. 백정윤돌은 듣거라. 박진사의 조상께서 돼지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니 자네 돼지똥을 잔뜩 모아 그 제단에 푸짐하게 올려드리도록 하라. 그 말에 재판을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와하하하는 웃음보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얌체 같던 박진사를 미워하던 백성들은 통쾌하다며 손뼉을 쳤습니다. 돼지똥 선물이라니. 이야, 명판결이오. 우리 고을에 진짜 명판관이 오셨네. 속이 다 시원하구먼. 토박이 양반이라고 다들 눈치만 보더니만 아주 통쾌한 판결이야. 가짜 현감이 토박이 양반에게 한 방 먹여주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진사는 얼굴이 숫덩이처럼 검붉어져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현감 나으리. 이제야 제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구먼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송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열겠다. 백성들이 돌아가고 난 뒤 육방 관속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 고을의 실제 권력자인 박진사를 새 현감이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껏 그 어떤 현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먼. 박진사 얼굴을 보았나? 보았지. 아주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었더구먼. 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새로운 현감에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겠어. 그렇게 가짜 현감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송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백성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송사를 마친 현감은 관사 마루에 누워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하시군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람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그 재주는? 깜짝 놀란 현감이 벌떡 일어나 돌아보니 그곳에는 달빛을 등진 홍매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웬 반가운 얼굴이요. 기방의 꽃 홍매가 어찌 이 깊은 밤에 관사까지 찾아온 것이오. 덕산에서 먹고 살려면 새로 부임한 현감과도 가까이 지내야 하지 않겠소? 헌데 그 현감이 썩은 동아줄이어서야 되겠소? 썩은 동아줄이라니. 거 무슨 막말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허참. 지금 날 의심하는 것이오. 의심이라뇨.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지요. 홍매가 무언가 알고 찾아왔음을 직감한 가짜 현감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래.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그제서야 홍매는 마루 기둥에 기대앉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자 하니 요즘 덕산장터며 골목마다 그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더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대 덕에 묵은 억울함을 풀었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더군요. 백성들이 날 그리 칭송한단 말이오. 가짜 현감은 호탕하게 웃다가 이내 조용히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알고 있는 것이오. 그 말에 홍매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산의 족보장수가 어느 날 갑자기 덕산의 현감이 된 것쯤은 알고 있지요. 홍매의 말에 가짜 현감은 흠칫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말해서 못하겠소? 세상은 요지경이라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나을 때도 있는 것을요. 그럼 당신 눈에는 내가 진짜들보다 잘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리 생각할 것이오. 진짜 현감들이 오면 하나같이 토박이 양반들 눈치만 보다가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기 바빴지요. 헌데 토박이 양반들 눈치를 보지 않는 현감은 당신이 처음이오. 홍매의 말에 가짜 현감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가짜 현감 노릇이 제법 재미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문득 그는 홍매의 눈 속에 깊이 숨겨진 슬픔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오? 그 아름다운 웃음 뒤에 가려진 슬픔의 정체는 무엇이오? 그 말에 홍매는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본래 이 고을박 진사의 둘째 며느리였소. 그 말에 가짜 현감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박진사의 며느리라 하였소. 그렇소. 며칠 전 나으리께서 망신을 준 그 박진사의 둘째 아들과 혼례를 올렸었지요. 헌데 혼이 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서방이 오랜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서방 잡아먹은 귀신이라며 온갖 구박을 해댔지요. 심지어 저를 연료로 만들어 가문의 명예를 높이려 했습니다. 사랑해서 한 혼인도 아니었는데 낡은 관습 때문에 억울하게 죽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사 댁보란 듯이 기생집으로 들어가 기생이 되었답니다. 허참.
그런 기구한 사연이 있었구려. 박진사가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누구 하나 막는 이가 없소? 진짜 현감들조차 그들 앞에서는 꼼짝 못했지요. 제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이제 아시겠소?